저는 휘문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신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TOCFE 서울 6기를 수료했고, 이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활용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잘 모르면서 도전하기, 잘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막 좋다고 얘기하기, 그게 제 특기라서 일단 학교 수업에서 뭔가 이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맡게 되면 제가 좀 더 이거를 그래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일단 저의 사례를 보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은 인구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중에서 이제 난민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섬이라는 그림책을 먼저 읽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활용해서 섬을 먼저 읽어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갈등 상황을 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에는 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그림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었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림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섬에 어떤 남자가 한 명 이제 우연히 이제 밀려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데 섬 사람들은 그림책상에서 굉장히 몸집도 크고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남자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서 여기 보면 스프를 안 먹으면 그 남자가 와서 널 잡아먹을 거다. 엄마가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어 교장이 저녁 때 술집에 와서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모두 죽일 거야. 틀림없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신문은 커다란 글씨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낯선 자가 퍼뜨리는 공포.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남자를 이제 붙잡아서 이렇게 섬 바깥으로 배를 태워서 이제 떠나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어보고 학생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구름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줄거리는 간단하게 섬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받아주었다가 섬 사람들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낯선 사람을 바다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방향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문제를 정의하자라고 이렇게 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러면 이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뭘까?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즉 어떤 욕구가 있어서일까라고 이제 이것을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구름을 좋아하고 구름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사실 오랫동안 비폭력 대화라는 걸 공부했는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그 인간의 핵심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의 근본적인 원인을 욕구로 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만 이것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필요와 욕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욕구를 찾는다는 게 처음에 구름을 접했을 때 저한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난민을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에서는 난민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입장이고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주민들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제 이거는 학생들하고 같이 찾았던 욕구들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난민도 우리도 모두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것을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이거를 한번 작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거를 먼저 써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그 써본 이후에
조은영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맞을까요? 하면서 제 거를 이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주신 의견에서는 지금 B와 D가 좀 비슷한 의미로 쓰여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작성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찾았던 해결 방안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 내용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써봤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때 조은영 선생님이 주셨던 피드백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그러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는 칠판에다가 이 교구를 붙여놓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 순서대로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좀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색상을 구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빨간색으로 사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해결책을 찾을 때는 또 주황색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 구분을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 말이 너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많이 따졌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박선창 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간편한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양쪽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난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는 없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식으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서 이제 하나씩 해보았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욕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킨다는 거는 난민을 내쫓으면 난민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는 난민들이 왠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아까 그 책에서처럼 난민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안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러면 양쪽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뭔가 구호 물품을 제공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난민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도 그럼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난민을 그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또 우리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난민들끼리만 좀 모여서 살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고요. 또 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에서 했던 건데요.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일자리에 관련되는 필요성을 또 찾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달라지면 이 안전이라는 욕구가 아니라 일자리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다르게 찾았을 때는 여기서는 오히려 난민을 받아들이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난민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를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난민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는데 난민들이 와서 이제 일자리를 가져가니까 우리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 방안을 찾았던 거는 저희는 난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값싼 노동력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난민들에게 우리 어떤 도시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그럼 난민을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어때요? 라는 의견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똑같은 포맷으로 8개 반을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은 뭐 되게 다양한 게 나왔는데 또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나중에 제가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배움일지라는 걸 쓰는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 학생들의 소감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이 쓴 걸 보시면 구름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이렇게 써준 학생이 있었고요. 또 이 학생도 구름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난민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잃고 떠난 것이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난민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런 갈등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다각도의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좀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이것을 같이 생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쪽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측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그런 해결책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제가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 나는 이런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친구들은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간혹은 엉뚱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 함께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몰입도가 있었고요. 그냥 PPT로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직접 적어가면서 칠판에 붙여가면서 했던 것이 좀 오프라인 수업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저 혼자 진행을 했다면 조금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 위주로만 됐을 텐데 똑같은 틀을 어쨌든 활동지를 나눠주고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풀어나가는 것들을 너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수업 시간 끝날 때 제가 이렇게 걷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물론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앞에서 했던 걸 보고 대충 쓴 애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저는 활동지를 같이 나눠줬던 게 좀 효과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8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거둔 후에 다시 애들이 어떻게 쓴 거를 다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제 수업에서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막 개별 피드백을 해줄 만큼 좀 실력이 없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좀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폭력 대화를 자유학기 수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소통에 대한 수업에서도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서 이 욕구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 다양한 또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수업에서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열대우림의 개발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할 거냐 폐기할 거냐 이런 환경적인 쟁점 문제들이 사회 시간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구름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 이번처럼 이렇게 기록을 좀 누적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좀 축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도 좀 더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